구독과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 저는요 레톤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레톤TV 까먹지 말라고 여러 번 넣고 있습니다. 꼭 레톤TV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최지훈, 안병조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0살, 40살, 20년 후, 30년 후에 나라면 지금 실패했다고 내가 그냥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전할 것인가. 근데 미래의 나는 지금 도전 다시 안 하면 무조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했고 저는 3년 만에 인명구조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고요. 다들 눈을 가리는데 이렇게 가리시네. 예, 대역은 아니고 전 맞습니다. 이렇게 인명구조원이 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남들보다 느려도 된다. 남들보다 느려도 되고 언제든지 실패해도 된다. 근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또 다른 두려움도 내가 극복해서 노력하면은 내가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도전이 뭐였을까요? 아, 내가 두려움을 넘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싶으면 계속 성장을 해야겠죠. 성장하려면 나는 이제 두려움을 계속 넘어야겠다. 그 전에는 내가 늘 평범한 인문계에 나와야 됐고 대학교 그리고 취업 준비, 취업, 차, 결혼까지 그런 대중적인 길을 다들 가지만 나는 이제 누구의 의견에도 내가 휩쓸리지 않고 그 두려움을 쫓아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대중적인 길이나 내가 두려움을 찾아서 이렇게 떠난 길이나 멀리서 보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에 대한 한계를 더 이상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열정은 있어요. 근데 꿈이 있으면 절반만 한단 말이에요. 절반은 망설여요. 하지 않고. 근데 절반을 그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를 5년 만에 이루겠다, 3년 만에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나갔어요. 5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내가 1년 만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10년 만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어떻게 하면 6개월 만에 이룰 수 있을까? 실제로 저는 5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걸 6개월 만에도 이루고 진짜 3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거를 한 달 만에도 이루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않는 거죠. 전 그게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도 스스로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한계에 도전합니다. 이게 본인의 중량의 가부와 이상량의 그 중량을 들잖아요. 네. 그럼 팔이 막 떨리죠. 무거운 거 들면. 네. 그러면 나중에 그 근육 조직 내에 상처가 생겨요. 근데 이 상처가 다시 아물면서 근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제가 100가지 도전했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혼자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실패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요. 10대, 20대는 도전해서 실패하고 지금 노숙자처럼 길바닥에 나가 뒹굴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골든 티켓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단 무조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키워드에 넣어서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아성찰, 나에 대해서 공책에 필사도 했고요. 이렇게 데일리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5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동안 어릴 때는 20대에는 수많은 기회가 왔지만 늘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가지 오면 9개 이상 항상 10가지 다 잡는 이유가 제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수많은 기회들을 계속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도 꼭 하루에 3줄씩이라도 꼭 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인지 라이프라는 각각 이렇게 대표님들 프리랜서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부모님들의 제가 버킷리스트 꿈을 이루어지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가지는 저를 위한 도전만 했어요. 10년 동안. 이제는 아버지랑 처음으로 2박 3일 부자여행을 갔고요. 아버지랑 처음으로 소주 한잔하고
처음으로 또 찜질방도 갔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부모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취미생활로 하셨는데 제 뜨개질 아티스트로 만들어드려서 제 쇼핑몰도 제가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2의 삶을 환각이 넘어서 새벽에 2시에도 안 주무세요. 계속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거든요. 그건 저보다 되게 열정적이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요즘에 부모님의 버킷리스트 이루어지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강연자가 아니고 그냥 형 오빠로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옳은 대답이나 정답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 어때요? 영화 보면은 항상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굴곡이 있으면서 더 여운이 남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에 옮겼을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걸으면 여러분들의 영화 시나리오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꿈, 도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다 본인만의 그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정해주나요? 결국에는 사회가 정해주고 결국에는 학교, 그 부모님이 너는 훌륭한 사람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무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회가 원하는 삶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진짜로 더 이상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닌 여러분만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빈민가를 여행하는 작가 안명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저를 보게 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진짜 빈민가 가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데 그 눈망울,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비친 내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평생 해야 될 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하고 빈민가를 많이 갔지만 계속 드는 생각은 이걸로 어떻게 직업을 만들지? 이걸로 어떻게 계속 누군가를 도와주지? 계속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바쁜 사람도 오전에 48분, 오후에 48분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 약 1시간 만에 시간을 내면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권을 3년 동안 읽으면 1000권 정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3년 동안 10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꿈이 있고 인생이 바뀌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3년 동안 1000권 읽기를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1월 1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이렇게 쭉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5년 첫 해 약 302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전했댔죠.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전했습니다. 3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네, 저는 진짜 침대 옆에서 책 읽고 똥 싸다가 책 읽고 지하철에서 책 읽고 버스에서 책 읽고 정말 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947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쳐? 그러면 보세요. 1000권 읽기의 도전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예요. 1000권 못 읽었으니까. 그럼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실패할 거니 당연하니까 나는 1000권 못 읽을 사람이야. 나는 절대 도전에 성공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안 했더라면 947권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절대 못 읽었어요. 그런데 실패할지언정 일단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던 결과 947권의 책을 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는 게 제가 다 읽었던 책들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책 속 인물과 내 아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뭔가 같아요? 책 속 인물들은요 행동을 했고 저는 생각만 했더라고요. 나도 계속 뭔가의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아의 발자국이 생기고 나의 발자국이 생기다 보면 나만의 길이 생기고 나만의 길이 생기면 나도 책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볼펜이랑 연필 있죠?
페이스북에 올려요. 친구들은 혹시 안 쓰는 볼펜이나 연필 있으면 우리 집으로 보내줘. 그래서 약 2,500자루의 볼펜들이 저희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사람은 10개, 20개지만 받은 사람은 2,500개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 써봤어요. 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랬더니 약 2,500자루 중에서 약 500자루 정도의 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에서 5개씩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2,000개의 펜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해요. 아이들한테 연필만 주면 도움이 될까? 연필 말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연필만 있으면 뭐하지? 공책이 없으면,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아이들 도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요. 이렇게 빈민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이렇게 2개를 만들어줬고, 지금은 인도에 3개의 도서관이 3년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연필 한 자루는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빈민가 연필을 나누기 시작했고, 불펜 한 자루는 비싸요, 안 비싸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걸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만의 길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책을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다가 책이라고 생기고, 책이 도서관이 되면서 이제는 저는 그 결과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이제는 저도 책 속에 나오는 그런 일몰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라클 페이스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나가다 보면 동네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막 불만일 거예요. 아씨, 어른들은 맨날 쓰레기 버리고.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쓰레기를 왜 버리지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줍겠어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할까요? 야, 공부나 해라. 야, 지금 뭐 하는 짓이고, 학생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쓰레기를 주면 어른들이 뭐라 할까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공부할 텐데 지금 뭐 하는 짓이고. 3일 지나서 또 쓰레기를 주면 뭐라 할까요? 아유, 저 엄마는 뭐 하길래 제가 정신도 못 차리고 쓰레기나 쭉 앉아있노. 그러다 쓰레기 되지. 그런데 이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하고, 2주하고, 한 달하고, 2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나중에는 친구 한 명이 따라 붙을까요? 2명에서 쓰레기를 줍게 됩니다. 나중에 2명이었지만 조금만 몇 달이 지나면 또 다른 친구들이 쓰레기를 같이 주워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줍는 활동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화제가 되겠죠. 그러면 1년만 지나면 그 동네에는 쓰레기가 없는 동네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KBS, MBC, SBS에서 취재하러 올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찍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왜 이 동네에 쓰레기가 없어요? 저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네에 쓰레기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MBC에서 물어보겠죠. 너는 왜 쓰레기를 줍게 되었어? 아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쓰레기를 주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봤더니 그렇게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쓰레기 줍는 NGO를 만들 수가 있고요. 쓰레기 주웠다는 이유만으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위대한 사람도요, 오늘 작은 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반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뭐 쓰레기, 뭐 우리 동네 신호등이 고장났습니다.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뭐 우리 학교에 어떤 친구가 몸이 불편해요. 다 적어보세요. 그럼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동네 독거노인이 많은데 독거노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제대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죠. 제 2가지 책은요, 청소년들에게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해요. 대학 가게? 그냥 사정해. 또 다른 책은 10대 교과서 대신 청원의 책을 읽어라.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교과서 볼 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요,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10몇 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 교과서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공부를 가지고 왜 그게 정정근근하면서 경쟁을 하죠?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이제는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아저씨가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150만원짜리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경비 아저씨니까요. 맞죠?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경비를 보다가 이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아파트를 바라봤는데 아파트 실내기를 보게 됐어요. 실내기가 뭔지 알죠? 에어컨, 그 밖에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근데 실내기를 보니까 비둘기가 그렇게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이놈들이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다 응가를 하고 가요. 근데 그 악취가 나고 그 문제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생각을 해요. 비둘기가 앉아있네. 비둘기가 앉아있네. 비둘기가 똥을 쌌네. 비둘기가 똥을 쌌네. 잡념이에요, 잡념. 계속 생각해요. 비둘기가 똥을 쌌네. 비둘기가 똥을 왜 싸지? 어떻게 하면 비둘기가 저 위에 똥을 안 싸게 하지? 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아저씨가 뭘 만들었냐? 실내기 위에 뾰족하게 그냥 뾰족한 거 하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거기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안 앉아. 그 아파트 전체에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도 안 앉았어요. 이게 화제가 되어서 이 이야기가 다른 동네에서 알려져서 이 아저씨가 그 동네 가서 또 이걸 달아줬어요. 다른데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이거를 특허를 냈고 이걸 회사를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몇십억 버는 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관찰을 많이 하면서 저거는 왜 저렇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짜 고민을 해보는 게 앞으로 시대에 꼭 필요한 공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여행, 나눔, 이야기. 그런데 저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나눔이에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속성, 진정성, 코드.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돕고 싶은 얘기 속에서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많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코드가 뭐냐면요. 나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이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아시죠? 네. 이강인 맞고 축구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 이강인 맞고 축구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축구 선수로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 전교 1등이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그 1등이 필드에 나와서 실제로 현실에 가장 적용 잘하는 건 1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교 꼴등이 더 잘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세 가지를 오늘 꼭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꿈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꿈이 아닌 진짜 나의 꿈은 뭘까? 그것들을 한번 두드려주고 싶어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나를 설레게 하는 한 단어는 뭘까? 정말 내가 원하는 한 단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한 단어는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코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아시죠? 네. 불닭볶음면이 여기 송정에 있는 편의점에서 찍어도 찍혀요 안 찍혀요? 근데 그 불닭볶음면이 서울 강남에 가도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찍혀요. 그 불닭볶음면이 태국 편의점 가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그만큼 불닭볶음면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잖아요. 8,450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바뀌어요. 왜? 내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바코드에 찍히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이 비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코드가 없어요? 네, 바코드를 찍지 않아요. 명품관에 가서 일렬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제품만에. 그리고 그 일렬번호를 카드에 넣어서 주잖아요. 그 일렬번호가 있어야지만이 어딜 가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찌를, 프라다를. 근데 편의점 불닭볶음면처럼 구찌가 아무 때나 가서 찍히면 그게 명품일까요? 명품이 아닐까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에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 바코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이름이 명품이 되고 여러분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